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이게 5월 5일 날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새벽부터 이러한 뉴스가 나와요. 자, 코인 거래액이 19.2%가 감소가 되었다. 자, 리플만 감소된 게 아니라 도지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든 코인들이 거래량이 굉장히 최소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 대금이 안 나온다는 건 작은 매도 대금으로도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올 수 있고, 반대로 작은 매수 물량으로도 엄청난 빠른 상승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 거래량이 없는 부분에서의 변동성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현재 시점에 거래 대금을 보는 것보다 지금 단가를 보는 게 훨씬 더 빠르죠. 단가는 여전히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고 3,000원 근처까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 빨리 매도하고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거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지금 많이 떨어진 단가 치고는 어떻습니까? 견고하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 번 확인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건 뭐 마음은 아프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고민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XRP 니플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 XRP 코인. 두 번째로는 ETF 펀드가 나온다. 이 말인즉슨 고래의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 세 번째로 뭐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필사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들 알고 있으시죠?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없어서 떨어진다. 그리고 변동성이 많아서 떨어진다. 근데 떨어지는 관점 자체가 3,000원대 라인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박스권 라인 안에 갇혀 있는 모습밖에는 안 된다는 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어떠한 대응 전략을 체크할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같이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이 모멘텀과 함께 같이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XRP 니플 코인 일주일 만에 거래량이 니플만 보게 되면 32.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 거래량이 감소가 되었다. 니플한테 관심이 떨어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고래들은 이미 니플을 계속적으로 많은 물량과 함께 변동성을 함께 가져오고 있거든요. 매도한다라는 게 아니라 거래소로 이동되었다가 다시 지갑으로 뺐다가 이 거래소와 지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XRP 니플 코인의 고래입니다. 만약 매도를 했다면 거래량이 늘어났겠죠? 그 부분도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니플 코인. 그래서 우리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랠리의 채비가 완료가 되고 있다. 대규모의 고래들은 이동이 포착되고 있고 이 부분은 ETF의 승인 기대감, 이 부분에 대한 고조감을 높이고 있다. 현물 ETF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현물 ETF는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건 5월 달에 선물 ETF가 먼저 나오고 나서 6월 달 어떤 게 있습니까? XRP와 SEC의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그런 다음에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현재 선물 ETF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대규모의 고래들은 이동이 포착되고 있다. 왜? 왜일까요? 당연히 유동성 자금이 새롭게 유입되는 환경 그리고 어디에 상장되는지 봤더니 CM이라는 선물 최대 규모의 선물 시장의 ETF가
상장된다. 고래들은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확실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속적인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자, 익명의 고래 투자는 일명 고래는 지금 얼마입니까? 2,950만 니플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로 이체한 사실이 포착되었다. 이 부분은 시장의 강세 모멘텀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합니다. 자,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되었으면 이거는 매도할 움직임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죠. 근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고래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단가가 얼마입니까? 3,000원 초반대라고 보시죠. 3,000원 초반대 여기서 매도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지금 XRP 니플 코인은 전고점 라인이 5,000원 부근에서 지금 3,000원대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나 하락 압력을 많이 받고 고래가 매도할까?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량은 도대체 어떠한 물량이냐? 이 물량은 블록딜 물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블록딜은 뭡니까? 대량 매매를 말하죠. 고래가 다른 고래한테 물량을 넘길 때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블록딜이라는 거. 이러한 블록딜의 자금이 이체가 되고 다시 입금이 된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거래량은 전혀 늘어나지 않으면서 그들의 비중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매집량을 늘리고 있다. 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나와요. 1,000만 개에서 1억 개의 니플을 보유한 고래 지갑들이 일주일 동안 2억 개 이상의 토큰을 추가로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자들이 특정 자산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행위는 통상적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이상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아요.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됐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매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우리도 빨리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래들은 2억 개 이상의 토큰을 추가로 축적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해 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에 고래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 바로 해당 ETF에 대한 기대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었죠. 자, 리플이 5,000원을 뚫을 것인가? 5,000원이 전 고점 라인이었으니까요. ETF 기대감 속에 전통 금융의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XRP 니플 코인 영상을 여러 번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XRP 니플은 일반적인 코인과는 다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 부분들은 같은 1세대 코인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뭡니까? 플랫폼 기반하는 코인입니다. 근데 XRP는 뭐예요? 금융시장과 처음 태생부터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 금융시장의 확장력은 당연하겠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최근에 XRP가 어떤 걸 만들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예요? 국제 무역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은 RWA와의 굉장히 밀접한 연결 관계를 갖고 있고 이거는 실물 연계 자산입니다. 이 RWA를 또 보유하고 보관할 수 있는 수탁 업체인 히든노드를 이 니플 코인은 인수하면서 커스터디 사업까지도 진출했다. 이것만으로도 확실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XRP 니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 니플 코인의 지갑 수가 엄청나게 증가됐죠. 지갑 수가 3만 개를 돌파했어요. 그것도 활성화 지갑 수입니다. 콜드 월렛이 아니라 핫 월렛이에요. 그만큼 3만 개를 돌파했다는 건 실사용 증가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 XRP 니플 코인이 얼만큼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확장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 근데 말씀드렸던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움직인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보시면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띄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트럼프 그림 보이시죠? 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미국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죠. 물론 이 관세 정책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도 많이 힘들어져서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언제나 적자 국가입니다. 그래서 관세 또한 굉장히 관대했어요.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글로벌 1위 국가의 함정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관세를 돌이켜서 우리도 관세를 좀 받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었거든요. 이 순수한 정책만큼은 미국을 위한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확대되면 관세를 올리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가져올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고금리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게 흘러갔습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은 강대 강이죠. 라이벌 관계입니다. 이들이 미중 무역 분쟁을 벌이겠다.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소비의 국가지만 중국은 제조의 국가예요. 당연히 중국 없이는 제조업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미국 기업들 또한 힘들 수밖에 없는 관점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져가겠다. 최근에 이 관세 정책의 유연성을 갖고 가겠다. 협상하겠다. 이런 물들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에 다시 한번 재차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트럼프가 대외적으로는 관세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었지만 안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띄우고 SEC 위원장을 바꿔내고 미국이란 나라가 코인 시장의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ETF도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이 ETF까지 코인 시장 패권을 확보하려는 트럼프 정책의 한 일환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다들 알고 있으시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전 자산이 되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이 달러에 굉장히 진심이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브릭스라는 연합이 나타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는 달러를 이용 안 할 거고 자국 내 화폐를 이용할 것이다. 이거는 미국한테는 확실한 경고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브릭스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최근에는 사우디까지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최대 우방 국가였으니까 지금도 우방 국가는 맞습니다. 다만 브릭스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 이걸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미국은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발전시키겠다.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 간의 무역에서도 이용 가능하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XRP가 만든 RLUSD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했어요. 미국의 기관용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더욱이나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관점이 생긴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해당되는 부분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의 패드나우 서비스에도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거 제가 설명 많이 해드렸거든요. 패드나우 서비스는 실시간 결제의 혁신을 말합니다. 미국 연준이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결제 시스템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참고로 연준은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러한 연준은 미국 중리 결정, 이번 주에 금리 결정하는데 이것 또한 변동성을 많이 줄 요인이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결제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결제 혁신에 대한 패드나우를 만들었다. 근데 이 부분이 리플과 연결 관계가 크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 패드나우 이 서비스의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 37개 중에서 27개의 기업이 이미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 패드나우가 이제는 현재까지는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참여하고 있지만 향후 10,000개 이상의 은행과 기관들을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이 XRP 코인의 활용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한 전통 금융시장은 리플을 사 모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가져가겠죠. 또 하나 이 스위프트라는 건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는 거는 이 스위프트 코드를 이용해서 송금을 했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원화에서 일본의 엔화로 바뀔 때 달러로 먼저 바꾸고 나서 달러에서 다시 엔화로 바뀐다.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이 부분이 국가 간의 송금 거래인 스위프트의 전통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이 구조를 이제는 XRP가 대체할 수가 있다. XRP와 협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1000달러를 간다. 이거는 볼 필요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1000달러의 가치 상승력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가 중요한 거지 목표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XRP는 그러면 어떠한 구조로 송금을 하느냐? 우리나라 XRP에서 그냥 일본의 XRP로 보내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수수료가 훨씬 더 저렴할 거고 해당되는 드는 시간 또한 더 절약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이 스위프트와 니플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만큼의 값어치를 하고 있는 건지를 한 번 더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글로벌 9대 은행들은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고 매입하게 되면 공급 쇼크, 말 그대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해당되는 품절 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가져간다라는 거. 왜 글로벌 9대 은행은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을까? 말 그대로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라고 하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더 큰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면 해당되는 니플 코인이 그에 대한 가치 상승률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이용할 수도 있죠. 더군다나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드는 수수료는 어떤 걸로 결제합니까? 바로 XRP로 결제한다. 이 수수료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소각되겠죠? 소각되게 되면 다시 이 부분은 희소성의 가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XRP를 만든다라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니플 코인 물론 지금이야말로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지긋지긋하게 시장을 흔들어주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린 이전에 어떠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월봉 한번 보시면 4년간입니다. 4년 동안 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지난 정부였거든요. 바이든 지난 정부의 SEC 위원장이 게리 겐슬러였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상승력이 높았던 이유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SEC한테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XRP 코인은 이제 날개를 달고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러한 부분으로 기대 가치가 높아졌고 다시 한번 조정 구간 어때요? 지금 3,250원, 3,000원 선 이 박스권 라인을 언제 돌파하는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이 박스권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마지막 바닥 구간의 단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한 번씩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끌고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